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사 편입 출신으로서 지난 6년간 스카이 편입 관련돼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튼 건 연세대학교 편입학 모집 전형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좀 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접수하실 때 좀 같이 고려해 하셔야 될 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원 시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서 8일, 그리고 필탁고사는 12월 18일로 되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정들이 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필탁고사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진행이 됐었고, 원서 접수도 이렇게 조금 빠르지 않았었지만, 원래 이런 시기에 코로나 이전엔 접수를 좀 했었기 때문에요. 이 12월 6일에서 8일, 지금 당장 월요일에서 수요일입니다. 작년처럼 일정 보시고 뒤늦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 일정에 맞게 꼭 원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지금 일반 편입 인원이 245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모집 요강이랑 제가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편입학에서 작년에 21년도 모집 요강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요. 이때 인원이 일반 편입 인원이 195명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5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직 연대는 고대처럼 신규학과 개설로 인해서 일반 편입 인원의 대축소에 관련된 이슈는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데 9명이나 뽑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거의 유사한 숫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정경대학에서도 또 인기가 많은 게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물론 행정학과가 작년보다 인원은 2명으로 많이 줄었지만 정치외교학과가 그만큼 12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공과대학에서 아무래도 일반 편입 그리고 이렇게 전기전자공학부는 22명 등 사람을 여전히 좀 많이 뽑는 건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명을 일반 편입으로 좀 뽑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학부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면 9명, 3명이었죠. 그래서 이 경제학부는 여전히 사람을 계속 10명으로 뽑아주고 있고, 여기는 문과지만 단순히 논술 수학이랑 그다음 통계를 경제 수학이랑 통계를 보기 때문에 일반 문과랑은 또 시험 보는 게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더우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도 좀 살펴보면요. 특히 언더우드 학부, 여기 이 3명, 그리고 융합인문계열, 이거 하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3명, 1명, 1명, 9명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 1명, 5명, 10명. 그래서 인원도 좀 더 이제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더우드 국제대학, 특히 해외대에서 오는 분들도 저한테 정말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케어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2배 이하로 줄었죠.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3명, 이렇게 3명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가 또 인원이 6명이나 뽑는 만큼 그런 두 개의 학교에 대해서 같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면접이 없이 바로 서류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면접을 봤었는데 코로나 이후 우리 작년과 동일하게 면접은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적 100% 2단계에서도 그리고 서류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2단계 전형 대상자 선발 인원은 모집 인원의 3배수, 단 지원자 수의 50% 이내로 이렇게 서류 평가를 낼 수 있다는 점. 즉,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아까 보시면 경영학과가 9명을 뽑았는데 만약에 100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3배수라고 하면 27명 정도 되겠죠. 그만큼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2단계 서류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2단계 평가 대상자 발표라고 해서 1월 6일에 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서류 제출은 1월 10일까지 이제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차 필터고사를 보고 나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업 계획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사라지고요. 학업 계획서만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간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라는 건요. 내용이 정말 많이 적어진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5개 항목이 한 개 항목당 1000자씩 해서 5000자로 적어야 되는 반면에 띄어쓰기 포함 600자라고 하면 이 4개 포함해도 지금 600, 600, 600, 400이니까 얼마 2200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량을 길게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하게 간략하게 작성해라 라는 자소서 부분에 학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요. 원래 전년도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A4 2장씩 해서 총 A4 4장까지 작성하는 분량이 좀 다소 부담을 좀 주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소 좀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보시면 학업계획서에 부모, 친인척 성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만큼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히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연세대학교 모집 전형 그리고 결과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우선 그 기간을 절대 좀 놓치지 마시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상당히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 편입에 있어서도 올해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들로 있을 수 있게 그래도 준비를 좀 하셔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서류 접수하는 것도 이제만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고 연대 같은 경우 이 학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되게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이후에 사실은 남은 기간에 빠듯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필기시험에 12월 18일 필기시험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공 내용들과 마지막 기출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도 논술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서 하시면 되지만 이게 문제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할 때 다음 주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대 자기소개서는 먼저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순서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원서 접수 그리고 학업계획서 이후 여러 가지 좀 관련해서 저 스카이 강쌤과 상담을 받고자 하시고 명백하게 본인의 플랜과 계획을 짜고자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일정, 시험까지 남은 일정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기간 정말 3주, 이제 4주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더 쏟아부으면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